빈속에 음주를 하면 빨리 취할 뿐만 아니라 위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유발하는데, 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들도 공복에 먹으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맵고 짠맛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평소 식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속, 즉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바나나는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과당 비율이 낮고 포도당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밥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과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체액의 염기성을 높이는 알칼리 식품이기 때문에 위의 부담을 줄여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설사와 같은 위장질환에 도움을 주지만, 빈속에 먹을 때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나나 성분 8%를 차지하는 마그네슘은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가 잘 되지만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과다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렌지입니다. 분류학적으로 귤 속에 속하는 오렌지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로 껍질을 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주스 형태로 판매하는 제품이 많아서 아침 대용으로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렌지에는 당분이 10%, 산이 1%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매력적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빈속에 약을 먹을 때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합니다. 오렌지뿐만 아니라 귤, 레몬, 자몽과 같은 산도가 높은 과일은 역류성 식도염을 불러올 수 있으며 위장을 자극해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빈속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구마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중에서 고구마를 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를 구워서 먹으면 베타 아밀라제 효소가 녹말을 메가당으로 바꾸기 때문에 GI가 크게 증가하는데, 껍질과 함께 섭취하면 수치도 낮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악효질, 타닌 등의 성분은 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지만, 공복에 섭취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로 커피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커피에 대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섭취는 두통, 심장질환, 암 발생률을 줄여주고 우울증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커피를 맛과 향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각성 효과를 주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많이 드실 경우 중독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커피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커피를 즐기거나 다과류, 빵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홍시입니다.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감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고, 타닌 성분이 알코올 흡수를 더디게 만들어서 술을 마시기 전에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음식 중에서는 갑각류와 먹으면 독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게장과 감을 같이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빈속에 감을 먹으면 감에 들어있는 펙틴과 타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장운동을 방해하고 변비, 담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금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토마토입니다. 과채류로 분류하는 토마토는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매력적이며 음식에 넣어 먹으면 감칠맛을 느낄 수 있으며, 덜 익으면 특유의 풀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토마토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여러가지 영양소도 가지고 있는데요, 100g당 20kcal 미만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밥 대신에 먹기도 합니다. 토마토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저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주의하고, 위산과 산도를 높이기 때문에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은 빈속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유입니다.
과거에는 우유를 아이들이 꼭 먹어야 하는 완전 식품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한 연구 결과는 없기 때문에 찬반이 갈리는 중입니다. 그래도 우유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빵이나 시리얼과 함께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빈속에 우유만 마시면 위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 술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이롭다는 주장도 있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10%는 에탄올 섭취와 관련이 있으며 조금이라도 마시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술을 마실 때 대부분 안주와 함께 먹기 때문인데요. 가끔 빈속에 안주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공복 음주는 알코올 흡수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분해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서 간에 데미지를 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두뇌를 손상시킵니다. 9번째로 빵입니다. 최근에는 맛도 있지만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아침을 간단하게 빵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되도록 빈속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빵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이스트 효모에 의한 작용으로 공복에 먹으면 위산을 많이 발생시키고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속이 쓰리고 부글거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빵은 나트륨과 당 지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밥 대신에 먹는 분들은 맛은 떨어져도 건강을 생각한 제품을 구입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로 요거트입니다. 우유 등을 농축시키고 유산균을 번식시켜서 발효한 음식으로 유당 불내증이 가진 사람도 먹을 수 있으며 장 건강에 좋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식전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은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빈속에 먹으면 유산균이 대부분 죽어서 아무런 효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식전 1컵 이상의 물을 마신 다음 요구르트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 1컵 이상의 물을 마신 다음 유산균을 먹는 게 좋다는 주장도 있지만 식사를 마친 이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먹는 게 좋다는 전문가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은 늘 건강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